반갑습니다. 신한뉴스는 2022년 6월 성남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신한뉴스 고태우 대표 기자입니다. 이번 인터뷰는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고 있는 조신 예비후보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후보님 반갑습니다. 예, 고태우 대표님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인 조신 후보님이 신한뉴스와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남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공통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가까이 정치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정치를 시작한 곳은 저 분당 갑 지역에서 총선을 준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물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서 거기에 계신 많은 분들한테 저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저는 본도심 중원구에서 지역위원장을 2년 가까이 지냈습니다. 2020년도 총선에서 윤영찬 지금 현재 현역 의원과 경선을 해서 제가 졌습니다. 져서 실패를 했지만 또 나름대로 우리 본도심 지역에서 저 나름대로 정치적 기반 또 네트워크를 닦아서 아마 성남에서 유일하게 우리 신도시 분당과 우리 본도시에서 오감에서 정치한 유일한 정치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나름대로 정치 활동의 지역적 기반이 다른 후보님들 또 이런 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광범위하고 넓다, 지지 기반 자체가 넓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기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한국어에서 한 18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하다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는 경선에서부터 이재명 후보를 도와서 정말 열심히 했고,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님의 민생경제특보단 단장을 지냈습니다. 아쉽게 졌지만 우리가 다시 또 지방선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서셔서 또 결집해 주시고 단결한다면 이번 성남시장 선거에서 꼭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기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성남에서 한 10년 가까이 정치 활동을 하면서 정말 성남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왜냐, 저는 부산에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그 부산에서 학원을 마치고 대학교는 서울로 와서 다녔습니다. 또 이후에 학원을 마치고 첫 직장이 한국일보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18년 가까이 일하고 또 정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서울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 서울이라는 곳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 동네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냥 가서 자고 일하러 나오고, 그래서 실제 동네 사람도 몰랐고 동네의 지역이라는 것도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성남에 들어와서 지난 10년간 정치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 만났고 정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또 제가 정말 안 다녀본 곳, 또 안 걸어본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성남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닦아왔던 경험, 또 지식 이런 거를 저희 사랑하는 성남을 위해서 어떻게 좀 봉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끝에 성남시장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네, 다음은 현재 성남시는 수정구와 이제 중원구가 현재 우리가 본 도시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수정구와 중원구는 여러 가지 주거 시설이나 교통 환경 이런 게 상당히 좀 낙후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시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최대 현황과 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성남 시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성남의 본도심, 그러니까 수정구와 중원구는 이게 한 도시가 형성된 것이 한 50여 년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 도시 형성 과정 초기에 어떤 택지 개발이라든지 기본적인 이 주거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도시가 아주 급작스럽게 무질서하게 형성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주택들이 구릉 위에 있고 길도 사실은 정확하게 계획된 곳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교통난, 그 다음에
주거 환경의 열악한 주거 환경,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죠. 또 하나 우리 성남이 에서 정말 우리가 성남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탄천인데, 이 수정과 중원구는 이 탄천에 대한 접근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녹지라든지 그 지역 내 여러 가지 그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환경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정말 좀 크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저기 본도시민 수정구와 중원구는 재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지만 좀 더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시장이 된다면 검토할 수 있는 건 빨리 검토해서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탄천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중원구 지금 현역 의원이신 윤영찬 의원께서 공약한 내용들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이 대원천이 지금 복개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시 뜯어서 생태 자연 하천으로 다시 복원시켜서 우리 성남시 중원구 주민들한테 돌려드리겠다 하는 기본적인 계획인데, 제가 그 공약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요 앞전에 우리 원수미 시장 성남시에서 우리 대중교통 강화를 위해서 트램을 운영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트램의 계획이 A가 B가 있는데, B가 분당 지역이고 A가 우리 본도시 지역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원천을 우리가 복개를 걷어낼 경우에, 복원할 경우에 그 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트램이 아니고 우리 본도심의 경우에는 새로운 대중교통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독일의 도르트문트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노레일, 현수 모노레일입니다. 이거는 좀 그림을 보여드리고 실제 사진을 보여드리고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위에서 매달려가는 그런 형태의 대중교통 수단을 제가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수정 중원구에 탄천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둘레길이라든지 그 접근로를 제가 확실하게 개발해서 여기 계시는 우리 수정 중원구에 계시는 분들이 보다 녹지에 빨리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현안들 중에 우리 중원구에 은행동에 그 주공아파트 재건축 문제가 있는데, 그 아마 청구 몇 층으로 짓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35층인데 저는 그 35층이 왜 규제를 받아야 되는 건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시정이 된다면 그런 아파트 청의 문제 같은 거는 좀 제가 아주 정책적으로 재검토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과 어떤 판교에 관한 질문인데요. 현재 분당 신도시는 상당히 분당 건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주거에 대한 노후화에 대한 문제, 이걸로 인해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이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 분당에 대한 여러 가지 주거 해결에 대한 문제와 또 판교 지역은 첨단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 분당 지역을 아시아 시콘밸리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판교분을 우리 어떻게 더 차기 시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성남이 한 5년 전에 인구가 98만 정점을 찍고 지금은 94만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 5만 가까이 되는 인구가 줄었습니다. 저기 지방에 가면 이건 소도시 하나가 없어진 거죠. 네, 그 인구가 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우리 분당이 여러 가지 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거 환경의 그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우리 분당이 그 1기 신도시인데요. 입주를 시작한 지 빠른 데는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아파트 구조하고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는 정말 다르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하 주차장도 없고, 또 노후되다 보니까 뭐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서 나오고, 또 엘리베이터가 정말 불안하게 지금 운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당의 그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문제는 이거는 뭐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필수적으로 지금 시작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분당에 재건축을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시민사회 연합을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한테 제가 약속을 드린 게, 자, 이제 이게 낡은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 재건축을 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이번에 만약 손을 댄다면 이거는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새로운 주거 환경에 맞는 그런 아파트도 세워야 되고 그런 기반 시설도 갖춰야 되겠다. 그래야지만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집을 고치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분당이 또 성남이 재도약할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해줘야 될 일이 있고 또 지방정부가 또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아파트 재건축을 하려면 안전진단에 대한 그 규제를 조금 완화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와 동시에 용적률을 높여줘야 되고, 또 그 실제로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경제적 여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또 손질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성남시에서는 도시 기본계획 같은 거 다시 수정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빠르게 하되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분당을 리세팅해야 되겠다. 뭐 조금 거칠게 이야기하자면은 적어도 이번에 만약에 분당을 다시 재건축하고 리세팅을 한다면은 강남보다는 우수한, 강남보다는 훨씬 좋은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판교 지역은 그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ICT의 아주 상징적인 곳인데요. 거기에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첨단 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AI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요즘 우리가 모든 첨단 산업의 기반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 산업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시가할 수 있는 기업 유치 사업이라든지 또 지원 사업들을 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판교에 계시는 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판교에서 그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그 주거 환경, 또 공급,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하고요. 또 일부 판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어떤 지역은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이고 어떤 지역은 그 연한이 아직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 연한이 안 돼서 또 리모델링 15년이 넘어야 리모델링 할 수 있거든요. 그 리모델링 해야 될 지역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리모델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해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상당히 드러났듯이 어떤 세대 간 갈등 문제, 또 지역 간 여러 가지 대립구도 문제, 이런 게 확연하게 드러난 선거였다고 보는데, 또 성남시 역시 또 거기에 준하는 어떤 그런 선거 구도가 형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기 어떤 성남시장은 상당히 통합적인 리더십이 상당히 더욱더 중요해지고, 네. 또 시정에 대한 안정감, 네.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편안함을 주는 시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통합과 시정 안정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우리 당의 이재명 후보께서도 아주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는데, 그게 정권 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 교체다. 이 정치 교체라는 게 왜 그동안에 우리 그 정치권이라는 게 여야 나눠서 또 진보 보수 나눠서 어쨌든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정치 행위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쳐다보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피곤함과 난감함
낙담하시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재명 후보도 대선 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강조하셨듯이 제가 성남시장이 된다면 저는 협치를 할 생각입니다. 정책이라는 거는 뭐 진보의 정책, 보수의 정책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성남 시민들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 기준 하나로 판단해서 국민의힘 정책이 좋은 게 있으면 그거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시를 운영할 생각이고요. 이번에 아시다시피 성남이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분당에서는 크게 패하고 또 우리 본도심에서는 크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합치니까 50대 50,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75% 정도의 이 승리를 거뒀는데 어쨌든 우리 분당에 계신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당에 상당히 그동안 좀 실망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민들의 생각을 제가 잘 듣고 또 마음에 담아서 실제로 우리 당이 다시 이분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정치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이제 성남시의 여러 가지 행정 구조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인구적인 측면 또 도시의 발전 정도로 봤을 때는 특례시에 준하는 도시가 바로 성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행정상으로는 특례시가 못 됐죠. 그래서 차기 성남시장은 특례시를 만들어야 되고 또 특례시에 준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펴야 될 건데 특례시로 갈 수 있는 성남시 시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예, 그 특례시의 기준이 지금 행정안전부는 거주 인구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만을 기준으로 해서 특례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계신데 성남 같은 경우에는 그 100만은 안 되지만 판교라는 아주 특별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판교 지역은 을 제대로 활성화하고 이게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성남시가 지원해야 될 행정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남이 가지고 있는 이 특례시의 요건으로서는 인구는 조금 모자랄지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지는 위상과 역할이 크기 때문에 저는 행정 수요 부분에서도 좀 더 격을 높여서 그렇게 성남시를 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신 후보님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로 출마를 하고 계시고 지난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깝게 이제 석패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남시정을 지난 12년간 민주시정이 이제 이끌어 왔었는데 또 현 시장이 출마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조신 후보가 과연 성남시장으로서 다시 한번 민주당의 붐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또 성남 시민들에 대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 성남시장 선거에서 저희들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성남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당선인이 정확하게 50대 50이었습니다. 우리가 단결하고 결집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과 선거 전문가들이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의 연장전이다. 그 연장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부분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전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결과 결집입니다. 저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진정한 후계자가 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처음에 성남시장이 됐을 때 정말 신선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이야기하는 개혁과 행정은 그 전에 정말 복마전 같았던 성남시를 유리백소 그런 행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분 표현처럼 민생을 지키는
변방의 장수였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도시 또 첨단 산업도시로 만드는데 그분의 열정과 그 지식이 정말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저 역시 제가 지금까지 닦아온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성남의 새로운 바람이 되겠습니다. 저의 정치 철학은 깨끗한 정치, 정직한 정치, 온화한 정치입니다. 제가 정치하면서 항상 이 세 가지를 되돌아봅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여튼 반드시 깨끗하고 정직하고 온화한 정치를 통해서 새로운 성남을 건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뉴스 인터뷰에 응해주신 조신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신한뉴스 고태우 대표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